반갑습니다. 아토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에디트 폴리에 대한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브젝트는 박스와 스피어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퍼스펙티브에서는 F4번 키를 눌러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셨던 거는 이제 오브젝트를 가지고 배열했던 모델링 방식하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모델링 했던 방식, 그리고 어, 짧게 만져보시긴 했지만 FFD 박스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크게 형태를 바꾸는 작업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오브젝트의 점과 선 그리고 면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 하는 방식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 컨버트에 컨버트 에디트 폴리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에디트 폴리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박스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컨버트에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낱개를 선택하셨을 때는 지금과 같이 에디트 폴리를 적용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요. 자, 두 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내가 적용했던 명령어를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명령어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오브젝트 따로따로 선택하셔가지고 명령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디트 폴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여기 있는 셀렉션에 있는 자, 여기 있는 5개를 가지고 보통 오브젝트를 변형을 주고 모델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점,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면 빠진 선,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오브젝트 통째로 선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점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웬만하면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번을 눌러주시면 선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면 빠진 선인데 면이 지금 지워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고요. 4번은 면입니다. 지금과 같이 면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5번은 오브젝트를 통째로 선택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면을 하나 선택하시고 델레트 키를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면이 제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숫자 3번 키를 누르시고 면 빠진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3번은 면이 지워진 상태여야지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컨트롤 Z로 돌려놓고 다음번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잘 볼 수 있게끔 Alt W를 눌러서 퍼스펙티브 창만 보이게 해주시고요. 4번으로 면을 하나 잡으시고 그로우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내가 선택한 부분에 주변에 있는 면이 한 바퀴씩 이렇게 추가로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시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반대로 차감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로우와 시링크의 사용 방법에 대해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점과 선, 뭐 이런 애들은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점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로우를 눌러주셔도 지금과 같이 선택은 되지만 아까 면하고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한 바퀴 선택이 아니라 약간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뻗어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로우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형태로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4번 면일 때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활용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링하고 루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선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2번으로 선을 하나 잡아주시고, 루프 같은 경우에는 누르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선의 방향이 있죠. 이 방향대로 선택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있는 루프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하나 클릭했으면 그 선의 방향대로 한 바퀴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링은 같은 선상에 있는 선을 선택하실 때 링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 가지만 요것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 있는 백페이스 요거는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은 게, 자, 요게 활성화되어 있으시면 드래그 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부분의 면적은 선택이 되지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선택이 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필요에 따라서 활성화를 하거나 활성화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부터 한번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을 선택을 하시고, 점은 여기 보이시는 edit vertex라는 부분에 있는 명령어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모든 명령어를 다 배우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총 7개 명령어만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점을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extrude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상자가 따로 옆에 붙어 있다면 이 작은 상자가 우선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옵션은 높이 값입니다. 두 번째 거는 내가 아까 선택했던 점의 면적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를 결정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emove는 뭐냐면, 자, 지금 내가 이 점을 내가 만약에 델레트 키로 지우시게 되면 점은 지워지지만 그 점과 동시에 그 선택되어 있던 그 주변의 면까지 같이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점은 지워지는데 면은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실 때 쓰는 게 여기 있는 remove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가 이렇게 되게 날카롭게 뾰족한 상태인데 이 뾰족한 부분을 조금 깎아내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챔퍼 상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값을 올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깎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값을 줄이게 되면 지금과 같이 완전히 딱 떨어지게끔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끝부분이 부드럽게 깎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까지 많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1 내지 0 정도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 옵션은 지금 여기 깎여져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뾰족하게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둥글게 깎을 건지를 조절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데서 이제 결정이 나셨으면 V 체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점을 하나만 원클릭해서 선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움직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 주변에 있는 면들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을 풀어주는 방법은 여기 있는 브레이크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있는 점을 떨어뜨리고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실 때 많이 쓰는 게 여기 있는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웰드는 뭐냐면 점과 점을 내가 선택을 하시고 이 두 개의 점을 붙이고 싶으실 때 이것도 웰드 옆에 작은 상자가 있으니까 작은 상자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수치값을 올려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붙어 있는 선끼리이기 때문에 붙는 것도 있고요. 여기 선이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아무리 값을 높인다고 해도 붙어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로 떼신 부분도 만약에 내가 다시 붙이고 싶다 하시면 그때도 역시 웰드를 눌러주시면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붙었다고는 하는데 지금처럼 약간 깨지는 것처럼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는 비포와 애프터의 값을 확인하시고 차이가 지금 내가 선택한 점의 개수만큼 만약에 2개면 하나가 되겠죠. 3개면 2개가 빠지는 그 값이 나오면 V 체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합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웰드는 내가 점을 직접 붙이고자 하는 점을 붙이고 싶은 곳에다가 직접 클릭해서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게 타겟 웰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하셨던 것처럼 타겟 웰드도 자, 중간에 점과 점 사이에 선이 없는 부분은 지금과 같이 아무리 붙이고 싶다고 해도 붙여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꼭 붙여야 된다라고 하시면 점과 점을 컨트롤 눌러가지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컨넷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기시고 나면 타겟 웰드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셀렉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애들도 소프트 셀렉션을 쓸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점에서 가장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에서 Use Soft Selection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내가 선택한 부분의 점은 붉은색,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색깔이 조금씩 푸른색으로 바뀌면서 색이 안 보이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붉은 색깔에 가까울수록 내가 잡아 당기게 되면 많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색깔이 푸른 색깔 내지 안 보이게 되면 따라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내가 자연스럽게 오브젝트를 변형을 주고 싶다 하실 때 이 친구를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을 조금 더 넓히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홀오프 값을 높여주시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2번으로 선을 하나 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 얘가 아까 전에 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박스를 선택하고 싶다고 아무리 클릭을 한다고 해도 옆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셀렉션 부분에 점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때는 같은 점을 한 번 더 눌러서 완전히 빠져나가신 다음에 옆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으로 선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챔퍼 상자 버튼을 먼저 익스트루드 옆에 있는 상자 버튼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첫 번째 거는 높이, 두 번째 거는 면적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는 점에서도 보셨죠. 그리고 선에서도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챔퍼라고 여기도 마찬가지 모서리를 깎으실 때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각도도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내가 조금 더 여기가 완만하게 조금 둥글게 깎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값을 조금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조금 더 완만하게 깎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체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트루드와 챔퍼에 대해서 배워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점에서도 있었던 부분이 선에도 또 하나 똑같은 게 있죠. 리무브가 있습니다. 요거는 눌러주시게 되면 선은 지워지지만 지금과 같이 점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 하셨던 것처럼 점을 선택하시고 리무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이게 조금 귀찮다라고 하신다면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리무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에 대한 명령어를 배워봤고요. 이제 브릿지는 뭐냐면, 자, 물론 이것 때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닙니다. 자, 내가 만약에 면을 이렇게 지워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면을 다시 채우고 싶다라고 하실 때 양 끝에 선을 두 개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양 끝에 선을 두 개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브릿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에 있는 옵션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옵션은 잘 쓰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보통은 그냥 1로 두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있는 컷넷 부분과 여기 있는 이제 인설트 버틱스 부분입니다. 자, 컷넷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부분에서 세로로 면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가로 방향의 선을 반드시 세로로 나누고 싶으면 그 반대쪽에 있는 선을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컷넷 상자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내가 몇 개를 나눌 건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는 내가 나눈 부분의 면적을 넓힐 건지 좁힐 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내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조금 가게 할 건지 어느 쪽으로 좀 더 붙이게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이 상태에서 가로 방향으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양 끝에 선을 두 개를 잡고 컷넷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안 된다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가리키면서 가장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 이때는 왜 안 되냐면 중간에 나눠지면서 생겼던 선들까지 선택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양 끝에 있는 선도 잡아주시고 그 안에 있는 선들도 잡아주신 다음에 컷넷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지금과 같이 확실하게 면이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도 면을 내가 못 나눴는데 그럼 다시 내가 여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이미 이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큰 선과 작은 선을 잡고 내가 만약에 컷넷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한쪽은 점이 3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여기에 맞춰서 3개의 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부분에 맞춰서 3개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는 쓸모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경우에는 내가 인위적으로 여기 선 부분에 점을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에디트 엣지 부분에 인설트 버틱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가장 비슷한 곳에 점을 이렇게 클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 하시고 난 다음에 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점하고 이 점이 같은 위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F12번 키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보면 Y쪽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Y쪽 값을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컨트롤 V 엔터 마찬가지 여기 점도 Y쪽 값을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좌표값을 복사하셔가지고 반대쪽에다가 그 좌표값을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과 점을 잡고 컷넷으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선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Great Shape from Selection 이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완전 빠져나가신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선을 하나 잡고 아까 배우셨던 루프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Great Shape from Selection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선 부분을 따로 추출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스무스와 라이너가 있는데
스무스는 지금 내가 선택한 모양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 중간에 점을 늘려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게임 쪽은 웬만하면 스무스보다는 라이너를 선택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오브젝트에서 선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빠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은 이제 명령어를 자,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사실 2번하고 거의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중간에 이제 많이 나눠져 있는 각형에 내가 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지워주신 다음에 3번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곽을 선택해 주시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캡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면이 닫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2번하고 비슷한 아까 전에 써보셨던 브릿지 명령어를 가장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하고 브릿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예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도 마찬가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전부 다 쓰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6개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을 하나를 선택하시고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면이 빠져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V 체크를 하시면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종료하겠다는 거고요. 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추가로 이렇게 더 빠져나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를 누르시게 되면 마지막에 뽑아낸 것만 취소가 되면서 끝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점이나 선에 있는 익스트루드 명령어하고는 좀 다르게 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면을 4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있는 면 부분을 사각형 부분을 익스트루드 부분을 선택하시고 자, 4개를 동시에 잡고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어느 방향으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노콜로멀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바이폴리곤으로 선택해 주시면 지금과 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항에 따라서 여기 있는 부분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방법을 선택해서 V체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웃라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라인은 자,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면적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부분의 면적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실 수 있고요. 자, 베벨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루드의 이제 면에 뽑는 거와 그다음 아까 아웃라인의 면적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 있는 게 베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셋은 뭐냐면 익스트루드처럼 면이 앞으로 뽑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면적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는 것도 아닌 자, 내가 이 면 안쪽으로 면을 조금 잡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면을 잡고 싶다 하실 때 많이 쓰는 게 인셋입니다. 요거는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안쪽으로 잡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V체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대로 안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형태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약간 책장이나 내지는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형태의 오브젝트를 제작하실 때 많이 쓰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을 양옆을 바라보고 있는 면을 2개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브릿지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부분에 면이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수치를 올려주시면 지금과 같이 면이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기 있는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배가 나오기도 할 수 있고 배가 들어가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값은 이렇게 어느 쪽 방향으로 좀 더 치우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가 지금 잡은 부분을 이렇게 꼬우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필립 같은 경우에는 자, 면을 선택을 하시고 필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면이 까맣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모델링 하시다 보면 간혹 가다가 면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까맣게 나오거나 혹시나 이제 자기가 쓰고 있는 맥스 버전에서는 까맣게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지금과 같이 면을 주변에 있는 색깔과 같이 선택을 했을 때 유독 약간 검붉은색을 띠고 있다면 그 부분은 뒤집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면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는 필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면에 있는 필요한 명령은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추후에 더 필요한 명령어들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다음번에 다른 오브젝트 모델링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자, 에디트 지오메트리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명령어가 있는데 먼저 어태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태치는 유일하게 상자 우선이 아니고요. 버튼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태치를 눌러서 내가 붙이고 싶은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과 같이 붙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떼내고 싶으실 때는 5번으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는 디태치 부분을 눌러주시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태치로 붙일 때는 이렇게 붙였는데 그러면 오브젝트 통으로 선택된 것만 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고요. 내가 특정한 부분의 면을 선택을 하시고 디태치를 누르셔도 이 부분은 따로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디트 지오메트리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내가 선택한 부분의 면을 여기에 있는 이 면을 나는 X자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사용하시는 게 에디트 지오메트리의 탭 슬레이트 상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 부분을 눌러주시면 페이스가 있는데 요걸 페이스로 바꿔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X자로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확인이 되셨으면 V 체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컷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아까처럼 막 선과 선을 잡고 막 어떤 규칙에 따라서 면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클릭하는 대로 이렇게 면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명령어들이 아직 남아는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이 부분만 알고 계신다고 하셔도 충분히 작업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에디트 폴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어떤 거보다 게임 쪽 모델링 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에디트 폴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시면 정말 좋기 때문에 꼭 예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내가 만들고 싶은 오브젝트를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